안녕하십니까, 홍용락입니다. 일본하고 무역전쟁이 터졌습니다. 근데 일방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일본한테 당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누가 높은 사람이 가서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멍청한 건지 아니면 일본이 원체 세기 때문에 상대한테 쫄고 있는 건지, 이 쫀단 말은 청와대 문정권의 비서인 조국 수석이 쓰는 얘기입니다. 쫄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조국 수석은 또 이 와중에 SNS를 통해 가지고 국민을 또다시 친일, 반일로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런 조국 수석의 호잡지를 이 정론 평론의 대가인 언론인 정치평론가 정군기 박사를 모시고 조금 이따 자초지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셔서 홍용락TV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군기 박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 조금 저도 흥분했습니다. 네. 그런데 도대체 조국 이 사람은 왜 이럽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 조국이 뭐 죽창가 겁먹고 쫄지 마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예. 교수 출신이 저럴 수 있느냐 네. 또는 뭐 공직자가 왜 저러냐라고 예. 굉장히 가볍게 봤어요. 예. 그래서 본인 원래 품성이 좀 경박하고 예. 신중하지 못한 이런 데서 오는 거 아닌가라고 봤는데 아, 그렇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지난 44일 동안 10일 동안 44건 정도의 SNS를 했다고 하는데 44개나. 저는 민정수석이 이렇게 또 한가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상당히 의도적이고 계획된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사무실에서 한 건 아니고 주로 예. 주말이나 휴일에 예. 새벽에 많이 이렇게 멘트를 날리는데 예. 내년 정권 창출을 위해서 예. 본인이 그 길 예. 반일의 선봉장이 섰다 이런 그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지금 문 정권의 경제가 완전히 엉망이 됐기 때문에 예. 이 경제 프레임으로 가면 내년 총선에 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이번에 확 바꾼 거죠. 그렇죠. 거기에 그 총대를 메고 나온 게 조국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뭐 저도 한마디 좀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 조국 수석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개인적인 어떤 그 생각이 아닌가. 좀 다시 말씀 개인적인 어떤 그 성향 아닌가. 그런데 이 양반이 제가 보니까 이 SNS를 통해서 이게 출세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서울대학 교수 하면서 이 촛불 시위 있을 때 SNS 통해 가지고 뭐 계속 날려가지고 선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권이 들면서 최고 요직으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합류했는데 사실 뭐 박사님과 저나 교수 생활 해봤지만 교수 누가 알아줍니까? 예? 그리고 뭐 서울대학 교수 저기 있다 그래도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 자기가 이제 출세를 해서 왔는데 요것만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양이 좀 덜 차더라는 얘기예요. 또 내년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을 때 지금 아까 이제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누군가가 좀 이 총선 대선을 위해서 바람몰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문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김정은이 대변인하고 대변인하면서 그 했지만 사실은 김정은이 지금 와가지고 이 총선 때 그 한국에 와주면은 이 정권이 쭉 밀고 나갈 수 있는데 김정은이 오는 게 오매불망 이게 좀 우리가 헛다리 짚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이게 누군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못 나서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이 나서갖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국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지금 민정수석이 자기가 할 얘기 아니잖아요. 이거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 나서야 얘기해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아니 잘하는 인사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때 잘못해가지고 김태훈과 그 누구죠 주무관 그 밑에 데리고 있던 사람이 양심선언하고 이렇게 다니고 이럴 때도 말 한마디 안 듣는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자기가 뭐 죽창가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나서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이 사람이 자기 개인적으로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그 로드맵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세를 해준다. 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덧붙여 가지고 여기다가 그 지금 보면은 이 여권의 이제 다음 대선 주자가 지금 희미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종석이라든지
김경수라든지 경기도시장 이재명이라든지 다 지금 상처를 안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한풀 꺾인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기회가 왔다 해서 이 조국 자기가 이제 또 이제 유일한 경쟁 상대는 아직 남아 있는 게 유시민이밖에 없잖아요. 유시민 씨.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길을 가기 위해서 이 기에 나섰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교감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 길을 이제 나서가서 이렇게 뭘 이제 말도 안 되는 핵폭탄을 던지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연후에서 자기의 어떤 출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길을 황당한 길이지만 자기가 막 던지면서 나오는 게 아니까 논리도 안 맞는 얘기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어떤 그 향후에 여러 가지 그 뭐 야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또 이제 대통령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그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뭐 지금 뭐 반일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 대통령이 계속 이 시스템을 이제 나가니까 이걸 이제 그 대통령의 마음을 읽은 거죠. 이러면서 반일 프레임을 또 적극적으로 들고 나와가지고 이신전심으로 해서 대통령한테 충성도 하고 본인이 앞으로 뭐 조금 먼 얘기는 있지만은 어떤 대권으로는 주자로서의 어떤 존재감 또 당장은 뭐 법무장관 얘기 나오는데 또 법무장관 또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생각 등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페북질, SNS 질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뭐 자꾸 다른 얘기 돌려서 얘기할 거 하지 말고 그러면 이 앞으로 그 박사님 보시기에 조국 수석이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그 페북 그 멘트를 보고 세게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제 단간에 이제 자금 여권 내에서도 일고 보수 진영이라든가 야권에서 반발이 좀 있으니까 일단 어제부로 접는 척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또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약간 올라갔습니다. 반일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성적으로 보면 수출 규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반일 하면 안 되는데 대중들이라는 게 뭐 그렇습니다. 이성적인 생각과 달리 일본을 우리가 그 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반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그 대통령이 들고 나와서 조국 수석이 맞장구를 치는 또 선봉장으로 나서는 이런 모양새가 돼서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이슈가 불거질 때 또 조국이 선봉장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향후에 이제 그 조국 수석이 자기의 개인 입지와 또 문정권과 이제 문정권에 의해서 나서서 앞장 선봉장으로 나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 그럼 조국 수석 저기 뭐 법무장관은 이제 따놓은 당상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국회의원은 안 할 거고 막바로 그 저걸로 대통령 후보로 나가겠네요. 뭐 그 여권의 그 속셈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사람은 법무장관 하지 말고 바로 대권 주자로 나가면 국민들이 더 심판을 할 텐데 제가 오늘 아침 그 조간신문을 보니까 그 언론사 그 뭐 논설위원들 하는 얘기가 봐도 이런 그 민정 수석은 처음 봤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법무장관 되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은 뭐 보수 진영하고의 싸움에서 각을 세운다면은 법무장관 가서 국민들 괴롭히지 말고 바로 대권 주자로 나와가지고 한번 나와봐라. 그럼 우리가 또 철저히 뭐 공격해주겠다는 이런 그 보수 진영의 각이 있을 텐데 또 한번 또 그 직을 한번 받고 여러 가지 뭐 경력 관리를 하겠죠. 이런 점에서 보수 진영 쪽에서 좀 유의해봐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 박사님은 우리 조국 수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보다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모르고요. 그 이제 그 워낙 그 학자 출신의 공직자니까 관심이 가는 거고 또 이분이 이제 폴리페서의 전형적인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울산대학 교수로 있을 때 1993년에 그 산호맹에 가입을 합니다. 재밌는 게 학생 운동권 시절에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 그 연구의 길로 가다가 또 뒤늦게 또 그 옛날 학우들하고 모여가지고 산호맹을 이제 하는데 그 백태웅이라든가 박노해 신 이런 분들은 우리가 뭐 그 진보 진영 야권의 좌측의 그 정말 전사였지만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생도 하고 뭐 백태웅 씨는 지금 하와이 대학 교수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뭐 잠깐 했다가 또 뭐 집행유예 받고 나오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동국대학을 거쳐서 서울법대 교수로 가게 되는데 뭐 어떤 학자적인 특별한 업적은 없어요. 여기에 또 우리가 항상 따라다니는 게 그 조국 수석의 논문 표절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중간중간 해명이 됐다고 하는데 그 학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윤리적인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서울대라든가 버클리 대학은 왜 석사 박사 논문이 뭐 이상이 없었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냐면은 서울대학 버클리 대학도 뭐 체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고 이제 학위를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덮어줬는데. 근데 사실 조국 수석하는 거 보면 서울대 교수 전체적으로 욕도 먹을 만하죠. 나는 이 양반이 여기 나와서 자기가 문정권을 책임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일개 한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자 지금까지 일을 이렇게 벌려놨으면은 우리 보고 그 저기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지지하면은 그 반일이고 그 반대하면은 친일이고 이렇게 자꾸 국민들을 편가르지 말고 자기네들이 나가서 해결해 보란 얘기예요. 지금 일을 사실 누가 이렇게 일이 벌어지도록 누가 일을 벌려놨냐고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그 생각해 보면 자 지난번에 시진핑이가 아베를 그동안 그 아베가 만나달라고 얼마나 얘기했는데 시진핑 안 만나줬잖아요. 근데 미중 무역 분쟁이 터져갖고 시진핑이가 공경에 처지니까 공경에 처하니까 아베를 중국으로 불러갖고 직사 대접을 했지 않습니까? 국가 이익이 뭐고 국민들 이익이 뭔지를 생각해야지 지금 와가지고 자기네들 뭐 힘주다가 일본이 요번에 약점 잡아가지고 이게 치고 들어오면은 기업이 우리나라 삼성이 망하고 있고 사실 국민들이 지금 다 그 경제가 불안하고 이런 판에 우리끼리 뭐 싸움 붙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것도 정치를 앞서서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학 교수 출신이 그렇게까지 하면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이 아니고요.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그리고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지금 크게 무역을 주고받고 하는 사이인데 그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뭐 그 길 하자. 이런 논리가 얼마나 유치합니까? 이걸 또 그렇죠. 그 수석이라는 사람이 비서라는 사람이 받들어가지고 더 앞장서 설치고 있으니까 한심한 거죠.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뭐 한마디 얘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아니 조국 수석이라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10며칠 날 그 대통령이 청와대 그 5당 대표를 불러가지고 잘해봅시다. 그리고 다 5당 대표가 합의를 해서 일본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날 바로 정권에서 하는 일을 도와주면은 그게 반일하는 집단이고 아니면 친일 집단이고 이런 식으로 조국이 페북에다가 조국 수석이 썼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요. 지금 야당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지금? 개인적인 뭐지 그보다. 뭐 야당이라는 게 뭐 권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긴 하죠. 힘이 그렇긴 없죠. 하죠. 나경원 대표가 최근에 예. 하도 저 여권이 설치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친일파들은 후손들은 저 민주당이 더 많은데 왜 그러냐. 예. 사실 뭐 전 홍영표 원내대표 그 아버지 뭐 다 할아버지 다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맞어요. 예. 그 친일파를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역사는 뭐 미궁성을 계속 헤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친일파 논란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집권 이후로 예. 계속 하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생각해 보면 반일 그 길만이 그 앞으로 나갈 길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네. 뭐 대통령이 이러고 뭐 집권 여당이 거의 목숨을 거니까 이거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막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뭐 우리가 이제 조국 수석이라든지 뭐 앞으로 또 누구 여권에 이런 그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예리한 정론을 지향하는 정공기 박사님한테 걸리면 앞으로 뼈도 못 추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격수가 좀 돼 주십시오. 예. 하여튼 뭐 제가 옆에서 국민으로서 느끼는 거는 정 박사님도 예리하게 다 분석해 주셨지만 사실은 그 길 반일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전에 국가의 이익이 뭐고 국민한테 뭐가 유리하고 지도자는 그렇다면 국민이 유리하고 국가의 이익이라면 그 길은 자기가 힘들어 고개 숙여야 될 땐 고개 숙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지혜를
그런 어떤 그 자세를 좀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좀 기대하기가 좀 힘든 정권이라서 좀 깝깝하기는 합니다. 다음에 한번 또 이 얘기가 나오면 조국 수석에 대해서 연타로 한번 더 얘기를 할 생각을 하고 오늘 이대로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 끝내는데요. 사실은 홍윤학 TV가 홍윤학의 레이저 뉴스가 새롭게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저희들이 대변해보고 보수의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좀 저희들이 전달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를 많이 같이 써주게 해주신 대한민국 자유수호 예비역 장성단 장군의 소리 장군님들한테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